펼친 것이다. 최윤덕은 집결된 병력을 7개 부대로 편성하여 압록강 도하 준비를 갖춘 뒤 부대별로 공격로를 부여했다. 당시 7개 공격 지점 중에는 올라산성이 있었다. 지금은 오녀산성이라 불리는 올라산성은 고구려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고구려의 첫 도읍지인 졸본성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우리 민족의 근거지였다. 조선 정벌군은 4월 10일 강계 도읍을 출발해서 압록강을 기습 도하하고 파저강 유역의 산지에 있는 여진족 부락을 공격했다. 이각이 이끄는 부대가 마천으로, 최윤덕도 주범인 임함나의 본거지로 향했다. 나머지 4개 부대로 임함나 부모와 거여, 올라, 이만주 본진 등을 동시에 공격했다. 일거타진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10일간 계속된 작전에서 조선군은 여진족 부락을 초토화시켰고 여진족들은 각지로 흩어졌다. 전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화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윤덕은 여진족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여연과 강계 지역에 화포를 증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야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총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화약병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약병기가 가지고 있는 관통력이라든가 또 그 소리적인 효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전투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세종 또한 여진정벌을 철저하게 준비해왔다. 군기감에 여진정벌을 위한 휴대용 화포를 개발할 것을 명했다. 그 결과 파저강 토벌 1년 전에 개발된 것이 바로 새총통이었다. 새총통은 작고 가벼워서 휴대가 쉽고 쏘는 방법도 손쉬운 장점이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개발된 새총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얼마 전 서울 세종로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발굴이 이루어졌다. 도시환경정비 사업부지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조선초 총포류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여기에 무더기로, 이곳은 조선시대 중앙관청 중 공조가 있던 자리로 앞으로도 더 많은 유물들이 출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는 총 21점의 화포가 발굴됐다. 이 중에는 파저강 토벌의 주력 무기였던 새총통도 포함되어 있다. 21점이 나왔다는 거.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고 하여튼 국보입니다, 사실은. 현재 발굴된 유물은 복원 작업이 한창이다. 발굴된 총통 중에서도 새총통은 크기가 가장 작다. 길이 13.8cm, 총구지름 0.9cm, 중량도 135g에 불과하다. 조선시대에 개발된 화기 중에서도 새총통은 가장 작다. 몸통에 해당하는 총신과 화약을 넣는 약실, 손잡이인 자루 부분으로 구성된 다른 총통과는 달리 새총통은 자루 부분인 손잡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새총통은 위급할 때 어린이는 물론 부녀자들도 쏘기 쉬웠을 만큼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 방법이 쉬웠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작은 화포를 어떻게 쏘았던 것일까? 새총통의 설계도와 재원은 국조 올해의 설해 중 병기도설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병기도설에는 새총통과 함께 총신의 자루에 해당하는 철흠자가 소개돼 있다. 작고 가볍게 만들다 보니 발사 시 폭발력을 버티지 못하고 자루가 부러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자루 대용으로 탄성이 강한 주철로 만든 손잡이용 집게를 고안해 총통을 잡고 화살을 장전해서 약실에 불을 붙이면 발사되는 원리다. 총신은 짧게 하고 거기에 화살을 장전한 새총통을 여러 개를 휴대하고 있다가
교대로 갈아서 그때그때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새총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새총통은 여진정벌 과정에서 큰 위력을 발휘했다. 휴대와 발사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적과 싸울 때는 말 위에서 여러 개를 소지하고 있다가 번갈아 가면서 연속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렇다면 새총통의 위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병기도설에 기록되어 있는 설계도를 근거로 제작진은 당시의 새총통을 재현해 보았다. 먼저 새총통의 모형을 만든 뒤 흙을 다져서 거푸집을 만든다. 완성된 거푸집에 주물을 부어서 굳히면 새총통이 완성되는데 주물의 주 재료는 구리, 여기에 주석과 아연을 소량 섞는다. 이것은 강도를 높여 화약이 폭발할 때의 충격을 견디게 하고 열에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새총통은 장전이 쉽고 휴대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육군사관학교의 도움으로 발사 실험을 해보았다. 기록대로 약실에는 약 300g의 화약을 넣었다. 새총통을 쏠 때는 약실이 폭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잡이용 집게를 이용해야 한다. 관역을 관통할 정도로 위력도 막강했다. 적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굉음이 들리고 또 어느 순간에 화살이 날아와서 내 몸을 관통을 한다면은 그 이상의 두려움은 없죠. 결국엔 전투 초기에서 그런 화살 세례를 받거나 총통 세례를 받게 되면은 결국엔 쉽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결국 이제 오금을 저린다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데에서 나온 용어라고 할 수가 있죠. 북방의 여진정벌은 세종시대 화학무기가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여진을 공략하기 위해 새총통을 비롯한 휴대용 화기들이 개발됐고 이러한 기술력이 바탕이 돼서 훗날 신기전과 같은 로켓 화기도 등장할 수 있었다. 새총통이 엄청난 굉음으로 초기 기선제압용으로 사용됐다면 살상용 주력 무기로 사용된 것은 화살이었다. 당시에는 길이가 일반 화살의 절반이 채 안 되는 30cm 길이의 애기살이라고 불린 편전이 사용됐다. 편전은 야인들에게 기밀이 새어나갈 것을 염려해 국경지대에서는 훈련까지 금했을 정도로 조선의 강력한 비밀병기였다. 조선의 비밀병기 편전은 일반 화살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편전을 쏘기 위해서는 이 덧살이라는 통화라고도 하는 이 보조 도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덧살에 이렇게 통화를 타고 날아가는 화살은 상대방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화는 편전이 안정적으로 날아가는 궤도를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편전은 멀리 강하게 날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편전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일반 화살과 편전의 사정거리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 먼저 일반 화살을 쏘았다. 얼마예요? 일반 화살의 사정거리는 259m. 이번에는 편전 차례. 한눈에 보기에도 일반 화살보다 멀리 나갔다. 383m? 편전의 사정거리는 383m에 달했다. 일반 화살에 비해 편전이 130m 이상 멀리 나간 것이다. 이번에는 속도를 측정해 보았다. 속도가 빠르면 곧 관통력이 크다는 것이다. 편전이 일반 화살보다 초당 19m가 빠르다. 실제로 4.3cm 두께의 합판에 편전을 쏘아보았더니
관통된 것은 물론